네, 안녕하세요. 100% TV입니다. 현재 시간은 8월 28일 일요일 오후 3시 13분을 좀 지내고 있고요. 이번 영상은 내일을 위한 좀 대응 영상이고요. 알다시피 이번 잭슨홀 미팅 때 파월 의장도 고금리 금리 인상 정책을 펼치게 되면서 그 미증시가 3대 지수 모두 3% 이상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.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시장도 충격에 좀 대비를 완화시키고자 제가 좀 대응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. 오늘의 주요 의제를 제가 간단히 적어봤는데,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, 미증시 3대 지수 3% 이상 하락, 그리고 연준의 고위 인사 발언에 주목해야 된다. 아마 매파적 발언들을 좀 대부분 많이 할 것 같고요. 그리고 9월 2일에 있을 다음 주죠. 고용지표 발표, 이게 좀 최대 변수가 될 것이다. 현재 평균은 3.5%를 유지하고 있다, 실업률을. 그리고 제조업 구매적 관리지수, 이것 또한 다음 주에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. 9월 1일 날 평균 지수는 50 이상 상회하고 있다, 양호하다, 그렇게 좀 보고 있고, 한국은행 금리 인상 사실상 예정, 그러니까 미국을 따라가야 되니까요. 미국과 급격한 금리 인상 격차 발생 시 외인의 자금 유출, 원화 약세, 그리고 물가 상승 우려가 있다. 그렇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. 그리고 올해 10월과 11월 금리 인상이 0.25 정도 예상된다. 이 정도 제가 적었는데요.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9월 FOMC 회의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. 해서 파월 의장도 이 금리 인상 폭에 대해서는 0.5를 올릴지 0.75를 올릴지는 지표를 보고, 나올 지표를 보고 참고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, 이 파월 의장이 말하는 중요한 지표는 다음 주 예정된 이 고용 보고, 그 다음에 제조업 지수 이 발표가 결정적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고용 지표는 평균 3.5%의 실업률이 좀 예상되고 있고요. 이 정도는 아직 좀 견고한 시장이다. 이렇게 좀 평가되고 있는 수치입니다. 그리고 또 제조업 지수도 전달에 비해서는 좀 하락했지만 여전히 좀 평균 지수가 50 이상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지 않았다, 뭐 이런 좀 평을 받고 있죠.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지표가 지금 좀 양호함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매파 발언에 힘이 실릴 수 있는 게 뭐냐면,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들은 나아지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은 심각해지고 있으니까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가계와 기업의 침체가 되더라도 물가 안정에 힘쓴다, 뭐 이런 매파적 발언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만약에 좀 미연준이 9월 달에 금리를 좀 0.75로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겠죠. 예, 한국은행 연말까지 기준금리 인상 이어갈 듯하다,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,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, 그 만약에 미국하고 금리 인상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게 되면 일단 외인의 투자 자금이 유출되고요. 그 다음 원하는 약세를 보이고 이 물가에 대한 상승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우려로 인해서 한국은행 또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. 그리고 또 실제로 이창용 그 한국은행 총재가 그 잭슨홀 미팅 전에 25일 기자회견 때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. 9월 달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더 크게 격차가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다. 그래서 정부로부터는 독립적이지만 미국 연준으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, 이런 점을 또 인정을 하고 발언을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에 맞춰서 한국은행은 앞으로 뭐 10월하고 11월 올해 두 번이 남았는데 정책 회의 때 금리 인상을 좀 당연히 시행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. 다만 좀 경기 침체를 고려해서 강도 높은 뭐 0.5 이런 빅 스텝이 아니라 0.25 정도로 좀 베이비 스텝 정도로 예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당분간은 시장이 충격을 받을 거는 뭐 맞는 거고요. 당연히 조정세를 보이고 있을 것 같고요. 우리도 좀 그에 따라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, 주로 종목을 그 얘기를 드릴 텐데, 보통 이제 정책 수혜주, 그 다음에 경기 방어주 위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
앞으로는 좀 대비하고 정책 수혜주, 경기 방어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될 것 같고요. 제가 좀 종목을 지난주에 미리 좀 들었었잖아요. 유일로보틱스, 그 다음에 대명에너지, 조광 아에라인데, 보시면은 지금 이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, 유일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로봇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이라 제가 좀 드렸었고요. 그 다음에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최대 수혜죠. 수혜를 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도 강할 수밖에 없고, 그 다음에 뭐 조광 아에라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천연 가스부터 시작을 해서 원자재, 이런 천연 원자재가 좀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굉장히 높은 이제 원자력 쪽으로 힘이 다시 쏠리는 추세죠. 그렇기 때문에 조광 아에라이 또한 그래도 지수에 좀 강한 종목이지 않을까 해서 제가 좀 들여봤고요. 그래서 유일로보틱스, 그 다음에 대명에너지, 조광 아에라이는 그래도 조금 지수보다는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줄 것 같아서 제가 좀 여전히 관심 종목으로 좀 추가하고 있고요. 사실 내일 만약에 지수가 좀 걱정되는 게 어느 정도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할 것 같아요. 큰 폭으로 하락할 것 같은데, 뭐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보자면 한번 반등이 나왔던 2400포인트 이 부분이 좀 1차 지지선이 될 것 같고요. 만약에 이 부분이 뚫리게 된다면 2차는 뭐 정말 2200까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해서 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좀 걱정하지 마시고요. 일단은 내일 좀 장이 시작되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정리하는, 대응하는 그런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은 제가 전날이기 때문에 대응을 좀 영상으로 후행으로 좀 해드리고 있지만, 제가 카카오톡 소통방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아침 일찍부터 지속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. 그래서 카톡방 입장하지 않은 분들은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들어오셔서 소통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1월 날인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주가는 떨어지는 건 기정사실화 됐으니 그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. 어렵지 않아요. 그래서 내일 카톡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